전세 사기.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 아파트를 명의를 가져온 거거든요. 2018년도에 2월 달에 돈을 빌렸는데 2018년도 3월 21일에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그 금액이 1억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전세 사기 패턴이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탱크옥션으로 어떤 물건을 검색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무나 들어가도 되고 권리상도 문제가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텐데, 물건 검색을 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인천 송도에 있는 아파트인데 감정가가 7억 5천이에요 1차 이제 매각기일이 1월 4일.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1회차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입찰을 안 하고 보통 2회차나 돼야지 입찰을 진행을 할 텐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임차인 현황을 보게 되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음, 소유자가 이제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인수해야 될 권리나 이런 건 없는 거고, 등기부 등본을 봐도 말소기준 권리 자체가 2011년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이건 권리상에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런 물건을 이제 검색을 해서 실질적으로 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현장에 가보고 시세가 얼마인지, 이거를 얼마에 내가 뭐 매도를 할 수 있는지, 임대를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되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초보자분들은 어쨌든 검색을 해서 시세를 파악을 하고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임차인은 있는데 내가 인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는 물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1번, 2번이 뭐냐면, 소유자는 한 명인데 물건이 두 개가 경매가 같이 진행이 된 거고, 이제 뭐 조심해야 될 거는 없는데 물건이 어차피 따로따로 입찰을 해서 두 개를 다 입찰을 해도 되고요. 하나만 입찰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1번 물건이 낙찰이 돼서 2번 물건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하면은 경매가 1번, 2번이 전부 다 낙찰이 돼야 이 낙찰 대금을 배당을 해줘요. 법원에서 돈을 보통은 받아가는데, 이 돈을 받아갈 때 그냥 한번 그 물건만 해결이 되면은 배당을 해주는데, 물건이 여러 개 있다 하면은 물건이 전체가 다 낙찰이 돼야지만 배당을 받아가요. 그 부분을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이거를 제가 왜 봤냐면은 임차인이 2020년도 1월 28일에 이분하고 두 분이 지금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월 30만 원을 내고 있다라고 법원에다가 신고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보면 등기부 등본상에 2020년도 1월 29일에 신한은행에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이게 지금 말소기준 권리란 말이에요. 지금 2020년도 1월 28일에 전입을 했고, 말소기준 권리가 2020년도 1월 29일인데 대항력이 발생이 되는 거는 전입하고 확정일자가 된 다음날 0시부터 이제 대항력이 인정이 되거든요.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걸 보면 법원에서 여기 비고란에 현황조사서에 제출된 이분과 주민등록등본상 이분은 동거인임, 신청 채권자 23년도 12월 8일자 보정서로 임차인 이 땡땡땡이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이 되었다 라고 이런 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상임대차 계약서가 제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소유자가 등기부 등본상에서 2020년도 1월 29일 날짜에 3억 6천만 원에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 집에 누군가가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임차인한테 먼저 돈을 혹시라도 경매가 넘어갔을 때 배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 둘이 있지만 은행에서는 너네들이 직접 살거나 아니면 임차인을 놓을 거면 나중에 경매가 넘어가도 얘네한테는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1월 4일 날짜에 1차가 진행이 되고 2차가 그러면 한 2월 달쯤에 진행이 될 텐데, 이 물건은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더라도 대항력이 있지만 인수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안전한 물건이다. 두 명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두 명과 어쨌든 협상을 해서 내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다. 그래서 이 물건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제일 문제 있는 전세 사기, 지금 인천 부평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에요. 근데 이게 감정 가격은 1억 8,800만 원인데 임차인 현황을 보면 2017년도 11월 6일 날에 임차인이 전입을 했고, 확정일자는 2017년도 11월 15일 날에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말소기준 권리를 보면 2018년도 개인한테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6천만 원이. 그래서 이게 지금 말소기준 권리로 돼서 뒤에 있는 순위는 다 이제 소멸이 되는 건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 1억 3천만 원이 전액이 배당이 되지 않으면 낙찰자가 이 금액을 인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는 더 먼저 배당이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뒤에 양천구에서 압류가 돼 있고 부평구에서도 압류가 돼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압류가 돼 있고 2018년도에 2월 달에 돈을 빌렸는데 2018년도 3월 21일에 집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그 금액이 1억 3천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1억 3천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2018년도에 그대로 1억 3천만 원에 집을 소유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 아파트를 명의를 가져온 거거든요. 재산세를 내야 되고 하는데 세금을 못 내니까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전세 사기 패턴이거든요. 돈 없이 전세 세입자하고 매매 대금하고 똑같이 맞추고 이거에 대해서 돈을 안 주고 나서 집을 가져오지만 집을 가져온 사람이 세금을 안 내니까 세금의 체납 때문에 경매가 넘어가고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본인 돈 1억 3천만 원을 배당을 해달라. 근데 이런 거는 들어가서 1억 3천만 원에 대한 보증금을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경매 물건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다 들어가면 안 되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도 내가 배당을 받아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안전한 물건이고 오히려 명도하기 또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만 배당을 다 못 받아간다라고 하면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탱크 옥션으로 제가 물건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초보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간 글씨 없는 거 들어가서 위주로 보시고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고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으로 되어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인수할 권리가 없으니까 그런 안전한 물건들만 보시는 게 좋고요. 임차인이 있다라고 해도 배당을 다 받아갈 수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명도 이슈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물건들은 더 들어가셔도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경매나 공매를 배우시면은 투자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실생활에서도 어쨌든 간에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전세 계약을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도 대항력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 이 집이 안전한 집인지 아닌지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경매나 공매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사건 번호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저희가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저희가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